안녕하세요, 김혜주입니다.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무서운 집값 상승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최근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진 듯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 부동산 마켓 전망을 하기를 공급량이 작년 2020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판매 건수가 최고치를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완전 빗나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엔 목재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량이 이렇듯 부족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인지라 올해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집값은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 올해 하반기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공급과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집값 상승 곡선을 보시면 올해 1월 이후로 현재까지 미디언 세일즈 프라이스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곡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액티브 레지덴셜 리스팅 수는 올해 1월부터 최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5월과 6월에 뉴 리스팅 수가 아주 살짝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전체 레지덴셜 인벤토리는 여전히 현격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지아주를 기준으로 지난 6월의 레지덴셜 인벤토리는 0.88만스로 한 달도 채 되지 못하는 인벤토리로 엄청난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라 심각한 비린 경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 경제 지표가 좋았던 2020년 1월과 2월의 공급량을 보시면 대략 2.3만스에서 2.5만스 정도의 인벤토리였는데 그 당시에도 셀러 마켓으로 멀티플 오퍼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벤토리 양이 대략 6만스 정도가 될 때 밸런스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으로 현재의 인벤토리 양을 비교해 보신다면 심각한 공급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금리, 양적 완화, 주택 임대료 상승,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바이어들의 수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라 심각한 비린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한 주택 가격 급상승은 막을 수가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NAR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기준으로 레지덴셜 뉴 리스팅 수가 올해 처음으로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므로 공급량이 증가하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의 인벤토리 양과 비교하면 조지아주 기준으로 여전히 50%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켓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공급량이 풀려져야 하는데 이러한 공급량이 지속적이냐 일시적이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우선 공급량 부분에서 볼 때 신규 주택이 코로나 전처럼 분양 건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빌더들이 공급량을 자유롭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월 초에 조지아주 기준으로 한 대부분의 빌더들이 무섭게 오르는 목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원자재 부족과 상승, 지연되는 자재 배달건 등으로 인해 거의 판매 중지 상태로 웨이팅 리스트만 받아온 실정이고 올해 4월에서 5월경에는 엄청난 목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판매를 한 경우의 집들은 손해를 보면서 클로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섣불리 신규 주택 매물을 마켓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5월에서 6월경에 목재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지난 6월 빌더들이 신규 주택 매물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면서 신규 주택 매매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증가한 바이어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좀 더 많은 신규 매물을 꾸준히 풀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고 빌더들은 말합니다. 목재 가격은 내렸지만 방향선 스트랜드 보드와 같은 다른 건축자재 상승과 침엽수 제재목이
125.3% 상승함으로써 또 다른 공급망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US 통계 기준으로 지난 6월 주택 허가는 5.1% 감소한 160만 건을 기록했고 단독주택 허가는 6.3%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작년 말 이후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 신규 주택 생산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징조이며 추가적인 인벤토리를 필요로 하는 현 마켓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의 셀러들의 경우를 보면 지금이 집을 팔기에 아주 좋은 마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엄청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이며 원격 근무가 가능한 경우의 셀러들은 집을 팔아서 생긴 이득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선 도시에 훨씬 더 좋은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또한 투자나 세컨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선 도시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셀러들의 경우 집을 팔고 난 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선 도시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 대부분이 캐시로 집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레드핀의 하우징 리포트에 의하면 US 전체 통계로 올해 캐시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올해 집 구매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금리, 급속한 집값 상승, 주택 임대료 상승,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투자자들이나 무주택자들 역시 마켓에 머물고 있으며 비링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집에 투자하여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가치 상승 투자를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무주택자들은 최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경우와 임대료가 급상승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월에서 5월 사이 비링 경쟁에서 지친 무주택자들도 잠시 주춤하다가 재정적인 준비를 더욱더 하고 다시 마켓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비링 경쟁을 경험하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 생활 패턴을 바꾸어 좀 더 장기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재정적 준비를 12개월까지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변화를 보면서 올해 하반기의 주택시장을 바라본다면 공급량 부분에서 US 통계 자료 기준 7월 기존 주택 뉴 리스팅 수가 다소 증가했다는 것은 막혔던 숨통을 조금 트이게 하는 것 같지만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지속적일지 일시적일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 주택일 경우 역시 지난 6월에 신규 주택 매물이 다소 풀리긴 했지만 6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자재 비용 상승과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자재 비용 상승과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빌더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들로 인해 올해 하반기의 신규 주택의 매물이 증가할지 여부도 현재로선 어떠한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장기 계획과 더불어 자산 투자로 부동산 마켓에 모이고 있는 투자자들의 수요는 올해 하반기에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조금씩이라도 공급량이 증가할 수만 있다면 이는 주택 판매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무주택자들에게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게 될 수 있으니 아주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며 마켓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켓의 활성화는 비정상적인 마켓에서 서서히 정상적인 마켓으로 다가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효지 부동산에 주신 관심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지 부동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678-300-6134 혹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